그럼 다시 볼게요. 속력이랑 속도는 둘 다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건데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보다시피 공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딱 정리해 놓으세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때 공통으로 지금 분모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기를 표현하는 데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은 시간을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 어떤 물체는 5m, 어떤 물체는 10m를 갔습니다. 누가 더 빠르죠? 당연히 10m가 더 빠릅니다. 또 같은 거리를 가는데 누구는 5초 걸리고 누구는 10초 걸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작게 걸린 아이가 빠르구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어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죠. 동일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작았느냐,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느냐. 근데 공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준이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시간이구나.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분모분자의 형태로 나와 있는 웬만한 물리를 표현하는 어떤 공식은 대부분 이 녀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여기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걸 1초라고 이미 정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초죠. 매초. 그 매초당 저희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간 거리가 크면 속력이 크고 간 변이가 크면 속도가 크구나라고 정리하는구나. 이해하셨죠? 자, 그럼 끝난 겁니다. 속력하고 속도는 거리가 크면 속력이 크고 변이가 크면 속도가 크다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럼 저희는 이제 거리하고 변이만 구별할 수 있지 않으면 구별할 수 있으면 내용이 끝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 B, C인데, 자, 어떤 물체가 요 각 거리를 100m라고 각각 정리했을 때 어떤 녀석이 여기서 출발해서요 쭉 C까지 갔다가 B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만 한번 볼게요. 우선 A에서 C까지 어떤 물체가 딱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체 전체 이동거리는 몇 미터죠? A에서 C까지 가면 이동한 거리와 변이, 자, 변이는 변한 위치입니다. 변한 위치를 저희가 이제 변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체 이동한 거리 값도 200m고요. 변이 값도 200m로 똑같죠. 변한 위치입니다. 그 시작점과 변이는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크기와 방향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C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가 동일하구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중학교 때까지도 똑같이 어떤 물리량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속도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가 계속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면 거리와 변이가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변이 값인데 이게 한 물체이기 때문에, 자, 뭐가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변이니까 속력과 속도가 똑같죠. 근데 자, A에서 다시 B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C를 거쳤다가 B로 되돌아오면 이때는 이동한 거리 값이 200m 갔다가 100m를 되돌아왔으니, 그죠? 이동한 거리는 300m지만 이때 변이 값을 찾으면 얼마가 되죠? 변이 값을 찾으면, 그쵸? A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결국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위치가 요거 합치 되죠. 100m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돌아왔을 때 A에서 C를 거쳐서 B로 되돌아오면 이동한 거리는 300m면 변이는 100m예요. 그럼 이게 같은 물체니까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의 시간을 얘의 시간을 t로 놨을 때 얘의 속력을 내가 v라면 얘는 3v겠죠. 그죠? 아, 거리하고 변이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결국에 마지막엔 되돌아와서 A에서 출발해서 일정 시간 후에 여전히 A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복했으니까 총 이동한 거리 몇 미터가 나오죠? 400m가 나오겠죠. 하지만 변화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결국 문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리와 변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을 테니 속력과 속도를 거리와 변이를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대신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A에서 출발해서 물체가 B까지 간 다음에 C까지 갔습니다. C까지 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40m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0m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C까지 가면 요게를 간 건데 이게 얼마죠? 3대 4대 5니까 이게 50m가 되겠죠. 그럼 시작점은 어디예요? A에서 도착점은 C니까 그럼 이때 물체 이동한 거리 값을 찾는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70m가 되지만 변이는 시작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크기와 방향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이게 지금 50m가 나오죠. 이해하셨죠? 50m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위와 아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B에서 또는 C에서 힘을 받아서 뭐가 바뀌죠?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방향이 딱 바뀌었다는 건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힘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다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보세요. 제가 물체를 위에 던졌다가 받습니다. 그죠? 받습니다. 받아요. 자, 그럼 이 물체를 위로 던지는 순간 이 물체한테 뭐가 작용하죠? 당연히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힘이 작용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결국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은 물체는 방향이든 속도든 변하게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속력이나 속도라는 개념을 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보다시피 물체가 딱 되돌아오게 되면 B까지만 봐도 이동한 거리가 변이값보다 크죠.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여기서 바뀐 다음에 가면 거리값이 이동한 변이값보다 훨씬 더 어때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무조건 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힘을 받았다면 속력과 속도, 결국 거리값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속력이 되겠죠. 속력과 속도는 같거나 속력이 속도보다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 속력하고 속도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때 자, V는 T분의 S, V는 T분의 S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얘가 속력인지 속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해당하는 자, 거리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니까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변이값이라면 얘가 속도가 되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저희가 물리학을 실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속력인지 속도인지 이런 것들을 의미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미터 퍼 세크예요. 뭐 단위 환산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36km per hour 같은 경우는 10m per second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렇다면 제가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속력하고 속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딱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물체 운동을 실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